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이 어디 하나 오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상담의 대다수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 더불어서 지역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내용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임장도 해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부합을 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전국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수도권만 보더라도 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작년과 바로 비교를 했을 때도 작게는 1억, 2억, 많이는 뭐 3억, 5억 이렇게씩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이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선뜻 매수하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외곽이나 이 저가 아파트의 그 전세가, 매매가도 아니고 전세가도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입주장이었던 지역도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든 전세든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올 하반기를 대응하는 유일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보다는 매매를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과연 내가 보는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얘기 드릴 것은 뭐냐면 이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현재 가치가 정말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크고, 나중에 미래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가서 보면, 이 가격에 여기를 사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개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수요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수요 쏠림을 겪게 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강남이 최초에 개발될 당시에도 강남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상위 입지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도 걸렸고요. 자, 차후에 우리는 이 성공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지금은 현재 가치가 낮은 지역을 찾는 것이 어쩌면 투자에서도, 내 집 마련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싼 지역을 살펴볼 텐데, 현재 가치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싼 거지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비싼 게 아닌 지역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직까지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지역의 부동산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2의 판교 두 곳. 자, 판교를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꼽는 곳이 바로 이 판교입니다. 판교의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 어떤 도시가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될까를 생각한다면 그 도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도시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선, 이 판교도 입주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21년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차차 올라가고, 여기에 최고점의 그 방점을 줬던 건 이제 신분당선이겠죠. 자, 차후에 이 두 곳 어느 지역이 될지 이 판교를 중심으로 짧게 살펴보고 지도를 통해서 두 곳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한 군데만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한 군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판교 성공 요인부터 우리가 짧게 살펴보죠. 자, 일단은 판교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직주 접근입니다. 직주 근접. 자, 그래서 풍부한 고급 일자리들이 있었죠.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아예 이 베드타운이라기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립도시 많이 하죠. 경제적으로 자립한 도시, 성공 사례로 일컬어집니다. 신도시 중에서 성공한 도시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판교를 얘기를 하죠. 자, 이 풍부한 고급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도시와의 연계성을 지니게 되는데, 바로 이 신분당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강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수도권과 그리고 이 서울과의 연계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이어지는 정말 많은 광역버스 라인이 다수 또 있기 때문에 교통도 정말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판교 내에서도 이게 신도시 중에서 큰 도시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막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램도 지금 계획은 있죠. 그런 상태로 성공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용 인구를 보게 되면은 3만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약 9만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고, 이거는 신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성공한 도시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는 굉장히 적은 편. 한정적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희소가치죠. 판교 가보시면은 진짜 짧게 다 모여 있어요. 우리 사람 눈코입 모여 있듯이 정말 백화점부터 아파트가 다 코앞에 있고 또 지하철 역세권 바로 있고, 백현동 가보시면 정말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교에 살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판교를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분당과의 연계성이 정말 좋은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분당에서 판교로 넘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이제 분당의 상권하면 우리가 서현역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현과 판교역 서로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나 뭐 이런 라인들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이제 판교역 쪽에 좀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은 이제 서현역에서 많이 노시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분당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도시다. 뭐 딱 붙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자체가 노후된 이 도시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시 원래는 분당이었잖아요. 천당 위에 분당이다 얘기하다가 그 이제 왕좌가 이 크라운이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판교로. 아무래도 이 내용 연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분당과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밑으로 옆으로 수원, 용인, 분당, 또 서울에 이르기까지 인구가 100만 이상 도시가 다 배후로 있습니다. 자, 판교 또한 최초에 이 땅값 자체, 이 개발 계획만으로 땅값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반부터 싸다고 평가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수도권의 뭐 신도시들 지역들 보면은 싸지 않죠. 비쌉니다. 비싸다고 일컬어지고 현재 가치는 낮기 때문에 전세가가 반값도 안 되는, 전세가율이 정말 지극히 낮은, 투자금은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같은 조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요건을 갖출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요건을 갖춘 도시는 어딜까? 자, 바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지역은요. 두 군데 중에서 더 저렴한 쪽을 제가 첫 번째로 꼽았어요. 바로 평택입니다. 네, 평택. 평택 어땠습니까? 예전에 동탄, 평택 유명하신 분들이 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때가 뭐 2016년, 17년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사면 안 된다. 이게 너무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안 오른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최근 어떻습니까? 그 어느 군데보다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그쵸? 근데 왜 이 지역을 얘기를 하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비벼볼 만하다.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하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요건들 개발 계획이 실현이 되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꼽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디테일하게는 고덕 국제 신도시죠. 네, 이쪽인데요. 일단 이곳 일자리 굉장히 늘어나는 지역이죠. 일단은 반도체, 삼성의 14만 수요,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네, 여기서 지금 1, 2 공장 라인이 24시간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 4 라인 공사 중 착공 들어갔고 또 5년 이내에 5, 6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이 서정리나 지제역을 우리가 여기는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지제역은 좀 먼 편이고 서정리는 지금 1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가게 되면은 이제 SRT와 1호선 그리고 차후에 이제 KTX까지 세 가지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지제역이 있죠. 네,
지제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신도시 안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서 도는 순환 버스, BRT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학군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곳이 뭐죠? 이제 국제학교 좋아합니다. 국제학교. 요즘에, 이 마음들 사이에서는 국제도시 보내는 방법, 그리고 유학 보냈다가 이 국제학교 보내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남들과 다른 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 평택의 국제학교 신설 예정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까지도 분양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에듀타운이라고 불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같이 낮죠. 근데 학교들도 에듀타운뿐만 아니라 22년 기점으로 해서 학교들이 많이 이제 개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심상업지구, 여기 서정리에서 조금 들어오게 되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또 행정타운 있거든요. 이쪽 라인에 지금 상업지구 활성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신도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들어오는 인구에 비해서 상권 계획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가가 좀 비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를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미 이제 지제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구도심이 형성이 돼 있고, 이미 예전부터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뭐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신규로 생기는 곳이 바로 이제 국제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 결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기도 하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평택 이 가격이라고? 와, 차라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게 낫겠다. 구축.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모두 이 수요자들이 스마트하고 정보가 지금 장난 아니죠. 노출되는 게 뭐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발빠르게 투자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거래하기도 어렵고 물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자, 평택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고덕 국제신도시 그리고 지제역 쪽 라인 이렇게 보실 텐데 작년만 하더라도 5억대 후반이었어요. 5억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평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4억대도 있었고요. 예, 4억대도 있었고, 이제 5억대 중후반, 요 정도 가격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게 8억입니다. 8억. 호가가 8억이에요. 이게 30평대 기준. 그래서 8억이고, 이게 그러면 1년 만에 거의 뭐 2, 3억이 올랐다. 예. 이거는 매물 가격 자체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뭐 1000, 2000도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억 단위로 올랐다.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2가 올랐다, 2배가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현재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전세 금액을 보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가 이제 3억 중반에서 뭐 4억에 이르기까지 금액대거든요. 예, 3억 중반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매가가 8억이면은 당연히 이제 현재 가치 대비했을 때 가격은 높은 편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것을 보고 접근하면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못 사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간이 중요한 건 미래 가치. 우리가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 생각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평택의 국제신도시 여기하고 이제 지제역 부근, 지제역은 이제 뭐 SRT 기반이니까, 그쵸? 예. 배우 그 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주거지에서 일로 넘어오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SRT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KTX까지 들어오니까, 그쵸? 그래서 요 라인, 이 두 라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좀 비싼 라인이 뭐냐면 이쪽에 국제신도시 중심 라인의 1단계 개발 지역이에요. 1단계 개발 지역이 지금 평당 뭐 2,700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이제 지지역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2,500 기반으로 보면 되고, 여기서 멀면 멀수록 뭐 1,000대, 뭐 800대도 있긴 합니다. 구축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신축으로 웬만하면 여기서 가까운 지역, 인프라 있는 지역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했을 때 아직 싼 지역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아까 말했던 이제 BRT 하고요. 또 학군, 바로 이제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에듀타운. 네, 요걸 기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아직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 틈이 좀 있다. 게다가 이제 여기서는 뭔 단점이 있지만 이 실제로 캠퍼스, 평택의 이제 삼성 캠퍼스와의 근접도하고 에듀타운의 근접도, 요거를 판단하고 봤을 때는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접근하면은 그나마 이 지역 안에서는 저렴하게 단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오늘 지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신도시 중심으로 봤을 때를 비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직 그 도시 안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직은 있다. 타이밍 문제겠죠. 지금 또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함께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단지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멤버십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멤버십 가입 버튼 누르시면 후에 지도를 통해서 고덕의 평택의 어떤 단지가 놀부의 픽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까지 극지 않은 복권 같은 부동산 두 번째 제2의 판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